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요 그 주제 하나로 보통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정렬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실상 정렬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렇게 가볍지는 사실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렬의 주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무겁게 느껴져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렬만 나오면 약간 조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정렬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렬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개념적으로 가장 쉬운 정렬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정렬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 교재에 나온 정렬, 즉 버블 정렬이라든가 삽입 정렬, 선택 정렬 3개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렬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의 개념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자료에 정렬 그렇게 하고 정렬의 개념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정렬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정렬이 뭐냐 이거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것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정한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정한 기준.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일정한 기준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원래 자료가 그냥 막 들어오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얘기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순서대로 나름대로 나열한 거다 이랬습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 자료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정렬을 해놔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색을 배우는데요. 어떤 자료를 갖다 빨리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정렬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컴퓨터에서 자료를 갖다 처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렬의 유형에서 거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정렬의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오름차순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오름차순입니다. 즉,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산에 오른다 그럴 때 그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료 정렬이 어떻게 되냐면 숫자를 가서 표현할 때 작은 숫자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로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로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내림차순. 즉 정렬을 갖다 꼭 이와 같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가 아니고 거꾸로 큰 순서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즉 기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뭐가 됩니까? 가장 큰 게 나오고 가장 맨 뒤에 뭡니까? 가장 작은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의 유형에는 여러분들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요. 뭘만 갖고 설명할 거냐면 오름차순만 갖고 설명할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앞에 결국은 작은 걸 갖다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런 거고요. 이거 거꾸로잖아요. 앞에 큰 걸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름차순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내림차순도 충분히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교재 나온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정렬 방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정렬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 정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외부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부 정렬은 뭐냐면 그렇게 자료가 크지 않아서 거기에서 보면 뭐냐면 컴퓨터 메모리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 주기열장치 내에서 한 번에 정렬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내부 정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뭐냐면 내부 정렬입니다. 내부 정렬에서도 정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뭐냐면 버블 정렬이라든가 또는 삽입 정렬, 선택 정렬만 할 겁니다. 외부 정렬은 뭐냐면 컴퓨터 내부에 있는 메모리로 다 뭐 하지 못하니까 외부에 있는 뭐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렬하는 건데 외부 정렬은 여러분들 출제 기준에 일단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 정렬이 있고 외부 정렬이 있는데 물론 외부 정렬도 어떤 알고리즘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뭐냐면 내부 정렬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운다. 버블 정렬이라든가 또는 선택 정렬, 그리고 삽입 정렬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는데 두 번째 주제로 정렬의 방식 중에서 버블 정렬을 갖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입니다. 자, 두 번째 버블 정렬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렬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렬에 대한 개념을 갖다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보통 보면 정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로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정렬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소스를 들어가니까 어려워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죠? 정렬에 대한 어떤 버블 정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스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숫자판을 준비해서요. 버블 정렬을 갖다 하는 방식을 갖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숫자판을 준비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한테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냐면 자 8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5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1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라는 데이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3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배열해서 이제 값으로 주겠죠. 근데 말 그대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기, 방울이 뽀록뽀록 일어나는 것 같이 정렬된다. 이게 버블 정렬이거든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뽀글뽀글 하니까 결국 뭡니까? 공기방울 같다 그래서 결국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버블 정렬은 사실상 굉장히 효율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거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렬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블 정렬은 뭐냐? 제일 처음에 요거하고 비교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선생님 설명 기준은 뭐냐면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면 오름차순이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작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이 두 개를 갖다 교환시킵니다. 교환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죠? 이와 같이 교환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 두 개를 갖다 교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네요. 그러면 또 교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8하고 2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죠? 또 교환을 합니다. 또 교환을 해요. 자, 그 다음에 8하고 3하고 또 비교해 보는 겁니다. 8하고 3하고 비교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크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또 교환한다고요. 자, 우리가 한번 했더니 결국 뭐냐면 맨 뒤에 가장 큰 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나머지는 뭐냐면 5하고 1하고 2하고 3만 정렬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 두 개를 갖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갖다 또 바꿔준다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5하고 2하고 또 비교해 봅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죠? 자, 그대로 그냥 나갈게요, 선생님이. 자, 5하고 3하고 또 비교해 봤습니다. 5가 또 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개를 갖다 교환하는 거죠. 자, 교환하니까 두 번째 했더니 결국 뭐가 나옵니까? 바로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이제 세 개만 갖고 정렬을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앞에 있는 것이 크면 교환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뭡니까? 작으니까 교환하지 않겠죠? 자, 여기로 와서 이번에 2하고 3하고 또 비교해 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교환하는데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작죠?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3이 나오겠죠? 이제 두 개 자르면 정렬하면 됩니다. 자, 1하고 2하고 비교해 봤더니 앞에 있는 것이 어때요? 뒤에 있는 것보다 작죠? 그러니까 교환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자, 2는 그대로 있고요. 자, 1은 하나 남았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미의 자료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두 개씩 차례차례 비교해 보면서 맨 처음에 가장 큰 걸 찾아내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걸 찾아내고요. 이런 식으로 정렬하다 보면 결국은 정렬이 되는데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 버블 정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숫자판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일단은 뭐냐면 오름차순인 경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구나.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두 개를 갖다 교환을 시켜야 되겠구나. 교환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바퀴 빙 돌면 맨 나중에 제일 처음에 가장 큰 게 여기 나오겠구나. 그 다음 바로 뭐냐면 자료 한 개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이미 8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갖다 줄여서 4개를 갖고 또 정렬해 봐야 되겠구나. 다시 또 뭐냐면 하나로 또 비교해 봐서 그 다음 5를 갖다 찾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렬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하나 비교해 본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자료 개수는 뭡니까? 계속 줄어들겠죠. 됐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런 정렬 방식을 갖고 알고리즘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프로그램 소스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그램 소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소스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뭐냐면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뭐냐면 버블 정렬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했으면 프로그램 소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거 갖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보이드 맨 이쪽에 있고요. 자, int mn하고 temp 있습니다. 우리가 정렬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정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두 변수의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교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임시 변수를 써서 어땠어요? 각각의 값을 갖다 교환시켰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temp라는 변수를 준 겁니다.
자, 지금 현재 int a라는 배열에 8과 3, 그 다음에 5와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뭐냐면 정렬해보자 이거죠. 정렬하는데 결국 뭐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랬죠. 자, 결국 m은 0부터 2까지 들어갑니다. 자료가 8, 3, 5, 1. 4개인데 지금 현재 0, 1이니까 3번밖에 안 들어가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료 계속이 4개다 그러면 결국 몇 번만 들어가면 됩니까? 3번만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블록이 나름대로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n은 0부터 2-n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2-m일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좀 전에 숫자판을 갖고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바퀴 돌고 나면서 따라서 뭡니까? 가장 마지막에 찾아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데이터를 하나씩 줄어든다고요. 됐어요? 정렬할 데이터가. 그것 때문에 2-m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an이 an 플러스 1보다 크다면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합을 했죠. 지금 현재 수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걸 가서 세 줄을 쭉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좀 그럴 텐데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냐면 수합 과정이에요. 수합. 지금 뭐냐면 두 개의 변수값을 갖다가 교환해라 이랬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환하지 않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 흐름을 따라서 8, 3, 5, 1을 갖다 정렬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8하고 3하고 5하고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배열로 그려 드릴까요? 이렇게. 자, 여기 첨자가 0, 1, 2,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는데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를 갖다 교환시키라고 그랬죠. 교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3이 되겠고 8이 되겠네요. 여기가 3이 되겠고 8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8하고 5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5가 되고 여기에 이제 8이 되겠죠. 여기에 5가 오고 8 되겠죠. 8하고 1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8이 어떻습니까? 1보다 크죠? 두 개를 갖다 또 교환하는 거죠. 요 과정에 의해서. 자, 요 과정에 의해서 교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1이 되고 8이 되겠네요. 자, 1이 되고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맨 뒤에 가장 큰 게 나온 거죠. 이렇게 8이. 그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다시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정리하면 되죠. 3하고 5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3이 5보다 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5하고 1하고 비교해봅니다. 5하고 1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두 개가 교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1, 5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번엔 뭐와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상그냥 써드릴게요. 3하고 1하고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3하고 1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3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결국 3까지 찾았으니까 나머지 자료 하나니까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뭐냐면 이 방식에 따라서 1, 3, 5, 8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이 정렬 방식이 바로 뭐라고요? 버블 정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0부터 2까지 가는데 2-m의 그 의미를 갖다 알겠죠. 왜냐하면 한 번씩 끝날 때마다 맨 뒤에 있는 자리가 찾아지니까 정렬이 되니까 2-m이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교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버블 정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삽입정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삽입정렬입니다. 세 번째 삽입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정렬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삽입정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버블 정렬은 굉장히 이해를 잘해요. 대부분의 학생이 정렬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버블 정렬을 굉장히 잘하다가 삽입 정렬에 오면 왠지 모르게 이제 기운 없어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전체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삽입 정렬은요, 여러분 딱 하나 생각하세요. 뭐냐면 자료는 하나밖에 없다. 자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자료는 차차 들어오는데 어느 위치에 삽입할 건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선생님이 숫자판을 갖고 삽입 정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게요. 물론 우리가 데이터 배열에서 데이터가 이제 다 주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자료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근데 딱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보니까 5예요. 5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8과 5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뭐냐면 오름차순을 할 겁니다. 오름차순을 하려면 결국 5는 앞으로 가야 되고 8은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을 때 5가 들어오려면 뭐냐면 얘하고 비교해 봅니다. 앞에 있는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8이 어때요? 5보다 크죠? 8은 뭐냐면 뒤로 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뒤로 가고 그 위치에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면 자, 1이 들어왔습니다. 1. 자, 1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1을 갖다가 어느 위치에다 삽입해야 되느냐 이거죠.
즉 현재 5하고 8밖에 없었는데 1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개를 갖다가 나름대로 뭐냐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면 삽입 정렬을 쓸 겁니다. 그럼 역시 또 똑같아요. 비교해요. 비교하니까 8이 크죠? 그럼 8은 너는 뒤로 가야 되겠다 이거죠. 됐어요? 다시 또 뭐냐면 또 비교합니다. 5하고. 또 비교했더니 뭡니까? 5가 또 1보다 크죠? 뒤로 가야 되겠죠. 나의 위치는 바로 어디다? 여기다 이거죠. 됐나요? 자, 이번엔 뭐냐면 3이 들어왔습니다. 3이 들어오면 역시 어때요?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비교.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8이 크니까 뒤로 가겠죠. 또 앞에 있는 거하고 또 비교해봅니다. 5가 크죠? 5를 뒤로 보냅니다. 다시 또 뭐냐면 3하고 1하고 이번에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봤더니 어떻습니까? 2이 3보다 어때요? 작죠? 그게 3은 뭐냐면 요 위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뭐냐면 다음 위치, 여기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2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해본다. 쭉 앞으로 비교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새로운 게 들어오기 전에는 뭐냐면 이미 다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삽입될 건지를 갖다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자, 내가 이거 들어와서 앞에랑 비교해봅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이미 8은 뒤로 가야 되겠죠. 자, 2하고 또 5하고 비교해봅니다. 5는 또 뒤로 가야 되겠죠. 됐어요? 또 3하고 또 비교해봅니다. 3이 또 크네요? 뒤로 가야 되겠죠. 1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때요? 내가 크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삽입할 때마다 뭐냐면 기존에 정렬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를 갖다가 내가 해서 삽입을 하는 거죠. 결국은. 됐어요? 자, 결국은 삽입 정렬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소스를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뭡니까?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한다. 비교해서 앞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간 데이터보다 크다 그러면 얘를 갖다 뒤로 빼고 내 위치는 바로 여기로 간다. 됐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 정렬을 할 때 뭘 기억하라고요? 꼭? 네. 자료는 처음엔 하나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료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계속 삽입되는데 자기 삽입된 위치를 갖다 찾아서 결국 그 위치를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소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삽입 정렬에 대한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자, A라는 배열에 지금 현재 26195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2라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됐어요? 2라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6을 삽입할 경우, 1을 삽입할 경우, 9를 삽입할 경우, 5를 삽입할 경우 과연 어떻게 될지를 갖다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분석할 때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는 지금 현재 보세요. 1부터 4까지 간 이유 알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자, 이렇게 배열을 갖다 여러분한테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철자 뭡니까? 0, 1, 2,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3, 4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1부터 출발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 6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뭐냐면 2밖에 없는데 6을 갖다 삽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 m은 1부터 4까지 가는데 자, 템프에다가 뭘 줬냐면 a n 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템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템프를 갖다 네모를 그려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6이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6.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면서 폼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0 위치까지 계속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근데 데이터가 지금 현재 뭐냐면 2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은 n-1이라고 그랬으니까 m이 지금 현재 1인데 1에서 1을 빼니까 값은 뭡니까? n은 0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하나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an이 템프보다 크다면 즉 내가 지금 6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2가 나보다 크다 그러면 이걸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이 2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6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다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브레이크 하는 거죠. 브레이크 했을 때 an 플러스에다 템프를 집어넣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즉 뭐냐면 n은 바로 여기였죠. 근데 요 위치에 n이 요 위치였는데 n 플러스 1에다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6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6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 뭐냐면 2가 있을 때 6을 갖다 집어넣으면 2,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우리가 뭐 6을 집어넣으니까 삽입정렬에 대한 묘미를 갖다 별로 못 느끼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냐면 2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뭐냐면 2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템프하고 뭐냐면 AM이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템프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겠네요. 1. 이렇게. 됐죠? 자, 1을 갖다 집어넣는데 지금 현재 자, m의 값이 지금 현재 2니까 n은 뭡니까? 1, 0으로 가겠죠.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살짝 지우고요. 앞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봤더니 앞에 있는 값이 뭡니까? 나보다 크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값을 갖다 뒤로 갖다가 보내라 그랬죠. 앞에 있는 값을 뒤로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값이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6. 너무 작나요? 6 이렇게 써주시겠습니다. 6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 또 하나 감소시켜서 또 앞으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2가 뭡니까? 1보다 어때요? 더 크죠? 그러니까 2도 뭡니까? 요 조건에 의해서 뭐냐면 2도 여기로 이렇게 온다고요. 됐어요? 자, 더 하나 증가시켰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an 플러스 1. 하나 감소시키는 위치가 여기였는데 바로 여기다가 지금 현재 뭐냐면 템프 값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의미니까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1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됐나요? 즉 1이 들어오니까 제일 처음에 2 하나 있을 때 그 다음에 6을 갖다 집어넣을 때 별 의미가 없었는데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삽입정렬의 의미를 갖다 파악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9가 들어오겠죠. 9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뭐냐면 9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앞에 있는 것보다 크죠? 그게 9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요. 됐어요? 또 5가 들어오면 그냥 비교해보면서 9를 갖다 뒤로 빼고요. 6도 또 뒤로 빼고요. 바로 5는 바로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렬하면서 결국 정렬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삽입정렬이 되겠습니다. 됐죠? 삽입정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은 바로 뭐냐면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0까지 간다 계속. 자, 계속 앞으로 가서 0 위치까지 갔을 때 하나 더 감소시켰을 때 결국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서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 감소시킨 그 위치 그 다음에다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템프 값을 집어넣는다. 이 방식에 따르면 결국 삽입정렬에 의해서 충분히 정렬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소스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고 좀 전에 알고리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삽입정렬은 뭐다? 데이터가 하나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하나하나씩 삽입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선택정렬입니다. 자, 네 번째 선택정렬을 보도록 할까요? 자, 선택정렬입니다. 선택정렬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삽입정렬에 비해서 좀 전에 비해서 한 것보다 그래도 좀 많이 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얘기해드리면. 선택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위치를 갖다 설정하고 그 위치에 들어갈 자료를 찾아 기준 위치 자리와 찾은 자료를 갖다가 서로 바꿔주는 정렬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냐면 글로 표현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보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거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제일 첫 번째 위치를 갖다가 선택해줘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값을 갖다가 선택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이 맨 앞에 와야 되죠.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위치를 갖다 나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요. 가장 작은 값을 찾으니까 지금 현재에서 뭡니까? 1이 가장 작죠.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 위치하고 가장 작은 위치에 있는 요 값을 갖다 어떻게 되냐면 바꿉니다. 이렇게. 자, 요 과정에 의해서 첫 번째 위치는 선택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두 번째 위치를 갖다 선택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위치. 그래서 선택정렬이에요. 두 번째 위치를 선택해주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가장 작은 값을 또 찾아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작은 값을 찾으니까 어떤 값이 가장 작습니까? 2가 가장 작네요. 그러면 2하고 뭐로 교환시키냐면 8하고로 교환시킵니다. 자, 그러면 2하고 8하고 교환시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위치도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냐면 요 위치를 갖다 선택해줘야 되겠죠? 자, 3, 5, 8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뭡니까? 3이니까 3은 뭐냐면 자기 자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뭡니까? 5하고 8 이 자리를 갖고 자, 이 자리를 갖다 선택해줘야 되는데 5하고 8 비교해보니까 뭡니까? 5는 바로 여기 있어야 될 자리죠. 5가 이제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찾아해줬습니다. 결국 뭐냐면 5개의 자료 중에서 4개의 위치가 다 이미 선택이 됐죠. 그럼 마지막 남은 데이터는 바로 뭡니까? 자기 위치는 바로 여기니까 여기에 선택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택정렬입니다. 다시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한테 해볼까요? 자, 빠른 속도로 해드리면, 자, 일단, 데이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스부터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렬을 할 때, 공부할 때, 소스 먼저 보시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반드시 이와 같은 숫자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위치를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니까, 일이 자기 위치 맞네요. 첫 번째 위치 선택됐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이 뭐냐? 2다. 2하고 뭐냐면 이걸 갖다 교환시킨다. 됐죠? 너무 빨리 선택이 정렬이 되니까 이렇게 바꿔보죠. 자, 세 번째 와야 된다. 여기 가장 작은 값이 바로 뭡니까? 3이니까 3은 여기 위치에 있다. 그 다음 뭡니까? 8하고 5를 갖다가 정렬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 위치에 선택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 5보다 크니까 이걸 갖다가 교환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는 바로 뭐냐면 너 위치는 바로 여기다. 마지막 남은 거 8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뭐냐면 선택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위치를 갖다가 선택해줘서 그 위치를 갖다가 값을 갖다 찾아서 선택해주면 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우리 그러면 소스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소스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A, B하고요, 민하고 템프되어 있습니다. 자, C라는 배열이 지금 5, 2, 8, 3, 1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자, 포 0부터 3까지 가는데 민가수가 제일 처음에 뭐냐면 A의 첨자값을 갖고 있어요. A라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즉 뭐냐면 B는 뭐냐면 A 플러스 1. 지금 현재 A가 바로 이 위치인데 그 다음 위치부터 해서 결국은 뭐냐면 C의 B가 C의 민보다 작다 그러면 새로운 민값은 뭐냐면 B의 위치값을 갖다가 갖고 있으래요. 즉 뭐냐면 지금 새롭게 들어온 값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요 값보다 먼저 더 작은 값이다 그러면 그 위치값을 갖다가 뭐가 갖고 있어요? 민값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냐면 나중에 여기서 가장 작은 민값을 찾아서 여기선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수압이잖아요. 교환을 시켜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민값이 민에 A가 들어있으니까 바로 여기가 제일 처음에 위치겠죠. 0의 위치.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오겠죠. 자, 그 다음에 C의 B하고 C의 민하고 비교해봤더니 5가 어떻습니까? 2보다 어때요? 자, 더 크죠? 그러니까 새로운 민값은 뭐로 바뀝니까? 요 위치로 바뀐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반복해서 도니까 요거하고 비교해보니까 8이 2보다 작은 거 아니죠? 3도 아니죠? 이번에 1이 왔습니다. 1이 오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1은 뭐냐면 2보다 어떻습니까? 더 작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여기구나.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0번째 위치를 갖다가 선택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가장 작은 위치를 갖다 여기서 찾았으니까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니까 요거하고 요걸 갖다 교환하면 되겠구나. 그 교환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겠구나.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번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1이 오고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5가 이렇게 오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이제 그 과정을 갖다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정렬이 되겠습니다. 됐죠? 선택 정렬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위치값을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오름차순이니까 결국 뭐냐면 최소값을 갖다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 최소값의 위치를 갖다 찾고 있는 겁니다. 최소값의 위치를 갖다가 미래에다 저장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갖고 다 돌고 나서 빠져나와서 값을 갖다가 이거하고 0의 위치하고 그걸 갖다 교환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 정렬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버블 정렬하고 삽입 정렬, 선택 정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일단 숫자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숫자 카드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거 갖고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소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소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소스를 분석해서 내가 정렬을 이해한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숫자 카드를 충분히 이용해서 숫자를 갖다 이용해서 또는 연습장에다가 숫자를 쓰고 하면서 하나하나 정렬 방식이 어떻게 될까를 갖다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갖다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서 정렬이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표 기출문제 분석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정렬 프로그램이래요. 정렬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제시해주고요. 자, 점선 가 부분의 실행 횟수는 몇 번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점선 가 부분이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C에다가 XB를 집어넣고요. XB에다가는 XB 플러스 1을 집어넣고요. XB 플러스 1에다 C를 집어넣거든요. 바로 이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무슨 과정입니까? 교환 과정이잖아요. 수압이라는. 그죠? 즉,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결국은 수압이 몇 번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죠. 자,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그냥 써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0, 1, 2, 3, 4인데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그대로 하더라도 여기서 약간 써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정렬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정렬인지가 일단 파악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가네요. 4보다 작을 때까지 가는데. 근데 보니까 B는 0부터 4-A까지 간다. 이거 버블 정렬이 있구나. 왜냐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자,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 보면 그때 교환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값을 갖다가 과연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갖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쵸?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숫자 카드 한번 떼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걸 치우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5가 됐고요. 그 다음에 15가 됐고요. 17이 됐고요. 35가 됐고요. 77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25가 아니고 23이네요. 그쵸? 이건 죄송합니다. 23이 됐고, 15가 됐고, 17, 35, 77. 자료를 옮겨 적을 때 선생님한테 실수하면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자, 0부터 4까지 가는데, 자, B는 0부터 뭐냐면 4-A까지 가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교환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면은 교환하래요. 그러니까 이 교환은 한 번 일어나겠네요. 그쵸?
교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5하고 2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다시 또 올라가서 요번에 23하고 17하고 또 비교해 보겠네요. 23하고 17하고 비교해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또 교환이 한 번 일어나겠네요. 교환 두 번 일어나고 17하고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뭡니까? 35하고 비교해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커요?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 뭡니까? 35하고 또 77하고 비교해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 35, 77 이렇게 돼서 한 번 하니까 정렬이 다 일어나네요. 그렇죠? 즉 뭐냐면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이 되고요. 23, 35, 7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교환 횟수를 갖다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몇 번 교환했습니까? 한 번, 두 번이니까 결국 몇 번밖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밖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해보세요. 왜냐하면 교환이 정렬이 다 됐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A 값을 1 하면서 또 여기서 여기까지 정렬해봤자 교환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결국 뭐냐면 답은 네, 두 번 일어나는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정렬 문제에서요. 정렬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다음 자료를 정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딱 그냥 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거 오른차순일까 내림차순일까 보고 그냥 답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실생활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두더지 이렇게 팡팡 때리는 그 게임 있죠. 그거 갖다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렬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렬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배열 HL에 A에서부터 F까지를 저장한대요. 그 다음에 배열 KG에 두더지 무게를 저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두더지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출력되는 순서대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 갖다 한번 봐야 되겠죠. 프로그램 그 실행 결과에 따라서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한번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스를 보니까 소스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보이드 메인 됐으니까 여기로 와보죠. 우리 HL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KG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HL이라는 배열에는 보니까 A, B, C, D, E, F가 됐고요. KG라는 배열에는 보니까 35, 20, 17, 9, 42, 23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잘 봐야 되겠죠. 이 포문을 보면 블록 여기서 이렇게 묶겠네요. 자, 이 포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봅시다. 자, M은 0부터 M은 뭐냐면 결국 5보다 작은 동안 이거 갖다 계속 반복하게 돼요. 자, 넘에다가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뭘 놨냐면 M을 갖다 놨습니다. M까지 지금 현재는 뭐냐면 0이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위치를 갖다 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은 쭉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선택 정렬이구나.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과연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잘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N은 뭐냐면 N 플러스 1 했습니다. 새로운 M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이거든요. N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 N이 되겠고요. 됐죠? 왜냐면 N은 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M의 위치가 바로 0이었으니까요. 자, 돌아가는데 KG의 N이 KG의 넘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게 바로 지금 현재 KG N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그때 뭐냐면 N 값을 갖고 있으래요. 넘에다 N값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N은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죠. 자, 지금 KG의 N값이 KG의 넘보다 지금 현재 22, 35보다 어떻습니까? 큽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걸 갖다 하고 결국 뭡니까? 쭉 하다 보면 그쵸? 가장 큰 위치에 있는 값을 갖다 찾게 되겠죠. 됐어요? 가장 큰 위치에 있는 값 요걸 갖다 찾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요걸 갖다 교환하래요. 35하고 42를. 됐어요? 4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앞으로 오겠네요. 우리 눈치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얘는 뭐냐면 이 자료를 갖다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있구나.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를 갖다 정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HL이라는 배열도 뭐냐면 그거에 따라서 뭐냐면 정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을 갖다 정렬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42가 제일 먼저 나오겠고요. 42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쵸? 35가 나오겠죠. 3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나올까요? 23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20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17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9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정렬되면서 요 값도 다 정렬이 됐으니까 42가 있었던 위치가 바로 뭐였습니까? 2였고요. 그쵸? 35가 있었던 위치가 바로 뭐였습니까? A였네요. 23이 있었던 위치가 바로 뭐였습니까? F였고요. 그쵸? 20이 있었던 위치가 바로 뭡니까? B고요. 17이 있었던 위치는 바로 뭡니까? C죠. 자, 그 다음에 9가 있었던 위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D가 되네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추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값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문제였으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EAF, BCD니까 EAF, BCD 답은 네, 바로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죠. 샵 했습니다. include stadio.h 됐고요. void main 했습니다. 자, int 했고요. a하고 b하고 템프라는 변수를 갖다가 정수로 줬네요. 자, k라는 배열이 있는데 보니까 51, 9, 22, 6, 5, 6, 1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한번 배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쭉 이렇게 써보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제일 처음에 앞에가 뭐가 있죠? 51이 있고요.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15가 있네요. 자, 첨자를 써보겠습니다.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A는 1부터 가고 있습니다. A는 1부터 가서 A가 1일 때 B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이니까 2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4까지 가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A 출발 위치가 여기라면 그러면 B는 어디서부터 가냐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랬을 때 KA 값이 KB보다 만약에 작다면 이때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환을 시켜라, 수합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즉, 요 값이 요 값보다 작으면 결국 수합을 하라 그랬으니까 9하고 22하고 교환 비교해봤더니 9가 22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수합이 되겠죠. 어떻게 이게 수합이 되냐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값하고 비교해보겠죠. 요 값이 만약 요거보다 작다면 수합이 일어나는데 수합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 다음 다시 뭐냐면 15로 갖고 오겠습니다. 15하고 22하고 비교해봤는데 22가 만약에 15보다 작다 그러면 수합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요번에 뭐냐면 A 값은 바로 여기로 오겠죠. 그럼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비교해 보겠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작다 그러면 자, 교환시키려는데 지금 현재 작아요? 그렇지가 않죠? 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15가 왔습니다. 15라고 하는 것은 9보다 어떻게 해요? 크죠? 즉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니까 9하고 15를 갖다 교환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15가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9가 되겠네요. 됐죠? 다시 올라와서 A 값이 이번에 3이 됐습니다. 자, 요 값하고 뭐냐면 자, B는 뭡니까? 6 다음에 3 다음이니까 4가 되겠죠? 자, 요거하고 비교해 봤는데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작을 때 교환시켜라.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9하고 6이 교환되겠네요. 자, 9하고 6 이렇게 교환되겠죠. 즉, 요 과정을 갖다 반복했더니 배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1, 22, 15, 9, 6 이렇게 바뀌었네요. 결국 내림차순으로 전열이 돼버렸죠. 자, 그랬을 때 K3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K3의 값은 바로 뭐예요? 자, K3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바로 9니까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9가 되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인데요. 자, D라는 배열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2, 55 이렇게 쭉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4는 1부터 해서 5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T에다가 제일 처음에 뭐냐면 DA 값을 갖다 집어넣으래요. 배열 D가 있는데 자, D의 A 값이니까 A가 1이라 그랬죠. 여기가 0, 1, 2, 3, 4,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T의 DA 값이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55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가? T에는 지금 현재 뭐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55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B는 보니까 A-1이래요. 현재 A가 뭔데? 1인데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1이니까 B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바로 이걸 갖다 수행해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보니까 55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현재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즉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55를 갖다 이 안에다 삽입하려고 그러는데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T가 만약에 D보다 크다면 됐습니까? 지금 현재 T 값은 뭔데요? 55인데 이 값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DB는 바로 뭡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이죠. 크다면 뭡니까? 어떻게 해라? 앞에다가 결국 보내라 그렇게 돼 있죠. 크니까 보내니까 결국은 32하고 55를 갖다가 55로 삽입하면 원래는 오름차순이라고 그러면 얘가 그냥 가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뀌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32 있는데 55로 삽입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55가 되고 3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삽입정렬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림차순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21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1은 그냥 그대로 자리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19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19 이렇게 있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54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쭉 가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 다 딜 땡겨야 되겠죠? 결국은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렬이 되면 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4가 여기 오겠고요. 그쵸? 그 다음 뭐가 오겠습니까? 33이 오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32가 오고요.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19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 정렬을 다 하면 바로 D라는 배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 1, 2, 3, 4, 5가 되는데요. 자, 결국 출력할 때 뭘 출력하라고 그러냐면 D1 값을 출력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D라는 배열인데 D1 값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54니까 결국 뭐가 출력되겠어요? 54가 출력되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에서 보면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 값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배열 A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요소 값은 과연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자, K하고 N 됐고요. 0부터 3까지 가고 있는데 바로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수합을 하고 있죠. 수합.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 한번 써보죠. 자, 55가 됐고요. 그쵸? 41이 됐고요. 32가 됐고요. 그쵸? 26이 됐고요. 11이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뭡니까? 수합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합이 일어나겠네요. 55하고 41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떤 게 큽니까? 41이 어떻습니까? 55보다 작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보다 크니까 여기 41이 되고 55 되겠죠. 55하고 32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여기는 뭐가 오겠습니까? 32가 오겠고 55가 오겠죠? 됐어요? 이번에 또 뭡니까? 55하고 26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크니까 또 바뀌어서 여기 뭐가 오겠습니까? 26이 오겠고 여기 55가 오겠네요? 자, 55하고 또 11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크니까 여기에 11이 오고 5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과정을 삥 돌았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41, 32, 26, 11, 55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이거 배열이 쭉 저장됐겠죠? 이럴 때 A형 배열이 저장될 것은 뭐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뭐가 저장됐습니까? 41이 저장됐으니까 다음 몇 번이게 되겠어요? 네,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배열 시에 저장된 자료를 갖다 뭐를 하는 거냐면 오름차순으로 한대요.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건데 자,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과연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하고 M하고 TM이라는 변수가 들어갔고요. C라는 배열은 지금 현재 1, 2, 8, 3, 4, 7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결국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죠? 결국은 뭐냐면 교환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환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오름차순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그때 교환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름차순이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박스를 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하고 A는 2부터 가고 있습니다. 자, 2부터 4까지 가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0, 1, 2, 3, 4, 5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니까 1, 2는 나름대로 이 데이터를 봤더니 정렬이 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터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 M 값을 갖다가 M에다가 뭘 줬냐면 A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4하고는 뭐냐면 B는 뭐냐면 A 플러스 1부터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A는 뭔데요? 0, 1, 2에서 바로 여기가 A 아닙니까? A. B는 A 플러스 1부터 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B의 위치는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돌아가는데 어떨 때 바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보니까 수합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어떤 식이냐면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면 그때는 교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어딘지를 봅시다. 지금 현재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보면 만약 C의 B의 값이 C의 M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C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냐면 M은 지금 현재 뭐냐면 2의 값 바로 요 위치에 있는 값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에다가 뭡니까? M을 갖다가 B를 갖다가 M에다가 B를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바로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요걸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값을 갖다 변동시킬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즉 뭐냐면 쭉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요 값을 갖다 돌면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어떤 위치 값을 갖다가 찾아내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 네,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샵하고요. include studio.h 됐네요. void main 됐고요. 자, int a, b, t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d라는 배열에는 뭐냐면 11, 44, 22, 55, 33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반복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4에서 1부터 3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요 과정을 갖다 수행하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한번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1이 있고요. 44가 있고요. 22가 있고요. 55가 있고요. 33이 있네요. 그렇죠? 첨자를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1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가니까 아마 1, 2, 3 요 위치를 갖다 정해주려고 그러나 봐요. 자, A는 1부터 돼서 자, B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부터 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위치가 바로 여기라면 B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다음 위치,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증가시켜서 요 위치 이렇게 하면서 비교해야겠죠. 만약에 요 조건을 갖다 만족한다면 즉 DA라고 하는 거. 제일 처음에 뭐냐면 DA 값이 1이니까 요 값을 갖다 비교하겠죠. 요 값이 뭐냐면 DB보다 만약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수합을 시켜라 이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알파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환하라는 얘기죠. 22가 되겠고 44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b를 증가시켜서 b는 여기 오겠죠. 22가 44보다 크면 수압을 시키려는데 그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요. 역시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을 때 A1의 값은 바로 22가 들어가겠죠. 다시 와서 A가 이제 2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해 보겠죠. 44가 55보다 크다면 수압이 일어나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33이 왔습니다. 44는 어떻습니까? 33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압이 일어나겠네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33이 되겠고요.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44가 되겠죠. 이렇게. 자, A가 3이 왔습니다. 그래서 3이 왔으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3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55가 되는 거고 4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44니까 3의 값이 4의 값보다 더 크죠? 즉 뭐냐면 55가 44보다 크니까 교환이 일어나겠네요. 교환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4가 되고요. 그렇죠? 55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프로그램 소스는 결국 뭐냐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1번의 위치, 그 다음에 2번의 위치, 3번의 위치 하면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 쭉 반복하면서 제일 처음에 A가 1이었다 그러고 그 다음 위치 값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증가시켜가면서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 그 다음 작은 값, 그 다음 작은 값 이렇게 찾아내서 결국 뭐냐면 이와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 빠져나왔을 때 D1의 값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D1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22가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정렬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했듯이 여러분들 뭐냐면 처음에 정렬을 갖다 공부할 때 알고리즘 소스부터 보시지 마시고요. 알고리즘을 갖다 먼저 확실하게 분석한 다음에 소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색을 갖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꼭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